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 드디어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당연히 이제 이론으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어떤 분야든 이론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 숙명일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깔고 나중 영상에 실전을 배워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는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 커리큘럼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카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은 구매 대행 시장 이해하기. 그 중에서도 구매 대행 사업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구매 대행 사업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며 구매 대행 사업의 이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구매 대행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시나요? 구매 대행을 사업으로 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20년 안쪽으로 됐을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매 대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물건을 사가지고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갖다 줬던 게 시초일 거예요. 그러면 구매 대행 사업은 어떻게 보자면 아주 옛날 시대부터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를 막 나가기 힘들었던 시절에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해외에 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오면서 물건을 대신 사다 주는 것, 그게 이제 구매 대행이거든요. 이렇게 물건들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서 사지 못했던 물건들이 해외에서 막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해외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있대, 이런저런 게 있더라. 그런데 난 너무 갖고 싶어. 하지만 나는 물건을 살 수 없어. 라고 했던 시절이 불과 인터넷이 생기기 전 20년 전 이 정도 됐던 거예요. 20년 전이라고 하면 물론 인터넷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상거래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상점들이 많이 생기고 온라인에서 쇼핑을 많이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직구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구라는 걸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직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물건을 사왔더니 굉장히 싼 거예요. 이 물건 값이. 우리나라에서는 10만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5만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비를 붙여가지고 한국에 가져왔더니 한 7, 8만원, 2만원 정도가 남는 거죠. 초기 우리 직구 시장에서는 배대지라는 게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직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현지에 계신 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EMS로 나한테 보내주는 것들이 일단 직구의 시초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런 시장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이제 배대지라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배대지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가 많이 없어지고 경쟁도 치열하게 하다가 어떤 아이들은 살아남고 어떤 아이들은 죽고 해서 몇 개의 큰 업체들이 미국에 있는 배대지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렇게 배대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 성행을 하다 보니까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직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직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은 직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못하냐? 영어로 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주문하고 배대지로 보내야 되고 배대지에서 확인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내가 받고까지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난 정말 싸게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구를 직접 하시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게 구매 대행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물건이 분명히 있는 걸 알지만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건 조금 비싸고 조금 싸게는 사고 싶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구매하기는 힘들고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매 대행 사업이 시작이 된 거지 구매 대행 사업이 처음부터 누구나 막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었다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 유럽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 일본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사이트를 열고 상품들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구매 대행 사업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 사업이 시작이 되긴 됐는데 그 시작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겼던 게 구매 대행 사업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고 요즘에 누가 직구하지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구매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해외 구매 대행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던 거고 미국 시장을 하실 거면 차라리 중국 시장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시기 쉽도록 무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하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커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직구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해외 구매 대행 물건 판매량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수요 자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접하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 사업이 비전이 없냐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향후 몇 년 정도는 무조건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이쪽보다는 중국 구매 대행 시장, 중국에 있는 상품들을 한국에 파는 그것들은 저는 적어도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무조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 대행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익을 가져가느냐, 이게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구매 대행 사업을 해가지고 이윤을 얻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지에서 물건을 사오는 값에 배송료를 더하고, 만약에 관부가세가 나온다면 관부가세를 더하고 내 마진을 더해가지고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진이 나한테 남는 이제 실제 순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캐시백 시스템도 있고 현지에서 쿠폰을 할인받을 수도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텍스를 리펀을 받을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뒤로 백마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나 여타 몰려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보다 보면 아니 이거 현지보다 더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남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 구매 대행 시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면 5%, 많게는 10% 이렇게까지도 캐시백 페이팔로 적립을 해준단 말이에요. 페이팔은 실제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캐시백 사이트에 보면 쿠폰들도 나오고, 그리고 쿠폰을 주는 사이트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캐시백을 적립받고 뭐 할인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마진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마진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구매대행 마진이 막 몇백 원, 1,000원 단위로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중국 구매대행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 미국 구매대행 시장이 이미 포화로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그걸 알려주면서 돈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싫으니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무료로 풀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대행 사업의 이익 구조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지만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캐시백 사이트를 잘 모르고 페이팔로 연동시켜가지고 캐시백을 받는 방법들을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구매대행 시작을 못 하시는 거지, 그런 부분들만 알고 나면 구매대행 사업 시작하는 것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은 구매대행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첫 번째 시간, 구매대행 사업이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어요. 짧게. 어떻게 구매대행 사업이 조금 감은 오시나요? 할만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지도 않을 거고 최대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구매대행 사업은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카페로 오셔가지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호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시장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구매대행은 해외 직구에서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해외 직구를 많이 해보셨나요? 해외 직구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해외 직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자체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보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고 계실 거니까 해외 직구는 꼭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해외 직구 자체를 해보지 않고 구매 대행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직구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 방법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총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가지는 바로, 첫 번째로는 직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구매 대행을 이용해서 직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송 대행을 이용해서 직구하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 직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직배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구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이제 우리가 흔히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현지에서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이트가 글로벌 쇼핑을 지원한다라고 할 경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현지 사이트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하면 바로 그냥 우리 집으로 보내줘요. 내가 중간에 뭐 물건을 받고 어디를 보내고 막 이런 핸들링 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사이트 자체에서 우리 집으로 그냥 바로 이제 택배를
배송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는 사이트들의 배송비가 굉장히 비싸요. 페덱스, UPS 뭐 이런 것들로 물건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송비가 조금 비싸요. 현재 물건값에 배송비가 좀 비싼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가장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천드리진 않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을 보면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직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구매대행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사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매대행 사이트는 조금 다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배대지를 찾아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매대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배송대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구하는 방법 중에 구매대행이라고 하면 현지 배대지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구매대행 시스템을 활용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현지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단계에서 모를 것들이 별로 없고 번역 서비스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면 번역을 써도 생각보다 번역이 잘 안 되고 현지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이용하실 때는 현지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물건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A라는 사이트에 B라는 물건을 사야 된다. 근데 내가 그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그 구매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A 사이트에 있는 B라는 물건을 사고 싶으니까 대신 좀 사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뢰를 하면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A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 물건값의 몇 프로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는 배송비를 추가로 요구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받고 나한테 물건을 대신 사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실제로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죠. 근데 첫 번째 방법하고는 다르게 내가 물건을 현지에서 사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기고 배송까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 자체는 현지 사이트보다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니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겠지만 배송비 자체가 UPS, 페덱스 뭐 이런 걸 보내준 것보다는 좀 싸요. 아무래도 배송대행지에서 보내주다 보니 현재 이제 물류비가 좀 싸기 때문에 내가 받아볼 수 있는 배송비 자체가 조금 저렴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물건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직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시고요. 하지만 우리 이제 구매대행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직구하는 방법. 이 방법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직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현지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내지는 지원한다 하더라도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서 내가 그 비용을 내고는 도저히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 이제 배대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받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이제 배대지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배송비 자체도 저렴하고 물건값 자체도 저렴하고. 하지만 이제 그 저렴한 방법에는 불편함이나 수고로움이 좀 따르겠죠. 그럼 그 수고로움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현지에서 내가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물건을 사가지고 배대지로 보내고 그 배대지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배대지에 물건이 도착을 하면 그 물건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배송비를 결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셔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매대행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 세 번째 방법을 쓰겠죠. 이 세 번째 방법을 쓸 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캐시백 사이트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쿠폰을 사용해 가지고 물건을 좀 저렴하게 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셔가지고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에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해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매대행 사업을 할 거니까 직구를 해봐야겠죠.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 실제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직구를 하신다. 그러니까 배대지를 찾아서 배대지에 내가 물건 산 거를 의뢰해서 배송을 받는 시스템으로 물건 직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번 이제 물건 구매를 하고 나면 되게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막 자신감이 붙으면 구매대행 사업도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고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직구를 먼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구도 한번 해보시고 배대지도 찾아가지고 이용해보시고 현지 사이트도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물건들도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거치신 다음에 구매 대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직구를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근데 말은 직구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배송대행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물건 직구하는 방법, 실제로 이 방법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한 90% 이상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실제 직구해가지고 구매자 이름으로 통관해서 물건을 보내주고 있는 방식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직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특히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으로 직구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면 구매대행 사업 하시는 거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은 해외 직구하는 방법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해외 직구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조금 유용한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직구를 하실 때 조금 이득이 되거나 편한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신용카드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 나 이런 거 따지는 거 다 귀찮고 나 잘 모르겠고 그냥 카드 몇 개만 추천해줘 이러신 분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삼성카드에서 나오는 카드, 국민카드에서 나오는 카드, 이 2가지 카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 3번째 시간으로 해외 직구할 때 유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니 뭐 신용카드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신용카드에 따라서는 나한테 훨씬 유리한 카드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카드들이 조금 더 직구할 때 유리한지 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결제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해야 돼요. 물론 많이 파신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처음에만 조금 팔지 나중에는 많이 파실 거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해외에서 결제를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게 되실 건데 그때 어떤 카드들을 쓰면 조금 더 좋은지 몇 가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이 있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건 해외에 직접 나가서 구매를 하시건 우리에게 득이 되는 방법을 최대한 살려서 구매를 하는 게 우리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는 신용카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혜택보다도 신용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가 많이 달라져요. 이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제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이 국제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면, 왜 우리 국제 브랜드는 이거예요. 우리 신용카드 발급받으실 때 마스터카드로 발급받을 거냐 비자 카드로 발급받을 거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 신용카드를 처음에 만드실 때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마스터랑 비자 중에 하나 선택하시거든요. 이 마스터랑 비자가 실제 국제 브랜드예요. 그래서 마스터카드랑 비자 카드랑 국제 결제 수수료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브랜드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브랜드는 이제 뭐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이런 등등등 많은 카드사들이 있잖아요. 이 카드사들마다도 결제 수수료가 다 제각기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해외에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최대로 수수료가 적은 카드를 골라서 결제를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수수료는 그냥 나가는 그냥 공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최대한 줄여야 내 마진이, 내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제 브랜드 카드 종류라고 한다면 마스터, 비자, 유니온페이, 또 뭐 아멕스 카드, 뭐 JCB 카드 뭐 이런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발급받는 카드가 마스터랑 비자잖아요. 마스터랑 비자. 이 마스터랑 비자 카드는 해외 결제 수수료가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마스터 카드가 1%, 비자 카드가 1.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멕스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JCB 카드 이거는 뭐 수수료가 없고, 이런 식으로 국제 브랜드마다 카드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JCB 카드 같은 경우는 국제 수수료가 없고, 아멕스 카드 같은 경우는 1.4%까지 있고 라고 하면
그러면 결제 금액의 최대 1.4%까지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00만 원 하면 적어도 14,00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결제할 거 아니니까 적어도 1,000만 원짜리를 결제한다고 치면 1,000만 원에 14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면 곱하기 5 하면 70만 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카드 수수료의 차이를 보여요. 그 몇 프로 안 되는 1%, 1.4%가.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브랜드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결제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건데, 해외 결제 수수료의 경우도 어떤 거는 카드 수수료가 없고, 아마도 SC제일은행 카드들이 수수료가 제일 높을 텐데 0.3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 브랜드 수수료에 국내 카드사 브랜드 수수료까지 더하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원 단위를 뭐 넘어가도 1.4%면 14만 원이고 거기에 또 0.몇 %가 더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낮은 수수료의 카드를 골라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현지에서 내가 100불짜리 물건을 구매했는데 구매할 때 카드가 종류로는 마스터카드였고, 그리고 이제 국내 브랜드 카드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카드를 사용을 했다 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국민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가 0.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제를 한다 그러면 100불 곱하기 1%, 그러면 101불 되겠죠. 101불. 101불에 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1,100 얼마 이렇게 환율이 되잖아요. 그 환율을 곱하고 거기에 곱하기 국내 카드 결제 수수료를 해야 돼요. 0.25%.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차이가 꽤 커져요. 100불짜리 물건을 샀는데 1% 붙이고 0.25% 붙였더니 적어도 101.25 몇 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25불을 내가 더 쓰는 거잖아요. 물건을 구매할 때. 마스터카드로 결제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1.25불이면 적어도 하나로 계산하면 1,몇백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쌓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돼요. 그럼 이 카드들에 대한 수수료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려면 너무 영상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 내용은 제가 카페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카페에 게시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가가지고 카드마다 어떤 식으로 좀 수수료가 달라지는지를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카드를 선택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구매를 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현지에서 내가 물건을 카드로 구매할 때 어떤 통화로 결제가 되느냐, 이걸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뭐 US 달러로 결제하느냐, 아니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느냐, 아니면 한화로 결제하느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결제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알아보셔야 돼요. 실제로 US 달러로 결제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저렴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게 현지 통화로 결제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를 결제할 때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외에서 물건 구매하실 때 하나로 구매하시면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현지 환율이나 내지는 US 달러 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이 방법을 조금 전에 신용카드 제가 수수료 관련된 부분과 합쳐가지고 글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걸 확인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하셔가지고 물건을 구매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이런 거 따지는 거 다 귀찮고 나 잘 모르겠고 그냥 카드 몇 개만 추천해줘, 이러신 분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드를 딱 2가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뭐 제가 카드사한테 뭘 받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유튜버도 아니고 협찬받고 카드 설명드리고 이런 거 전혀 못해요. 아직 그런 짭이 안 돼서 못하니까 뭐 제가 신용카드를 팔아먹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딱 2가지만 그냥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삼성카드예요. 삼성카드에서 나오는 OV2 카드, 삼성 OV2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카드에서 나오는 가온 글로벌 카드, 이 2가지 카드가 있거든요. 이 2가지를 저는 웬만하면 제 교육 들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는 카드예요. 이 2가지 카드가 은근히 좋아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해외 브랜드 결제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를 만들었다는 기준으로는 1% 수수료를 안 내요. 거기에 해외 결제 금액에 대해서 1%를 또 무조건 적립을 해주는데, 심지어 한도가 없어요. 내가 이제 1억을 결제했다는 가정하면 100만 원을 그냥 무조건 포인트로 쌓아줘요. 근데 1억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1% 해외 브랜드 수수료 안 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생각보다 혜택이 되게 큰 카드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카드 같은 경우도 1%를 기본으로 적립을 해주고 얼마 이상 되면 1% 추가 적립, 그리고 뭐 특별 적립 해가지고 뭐 1% 추가 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카드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실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2%씩 적립해 주는데 한도가 없는 카드들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제가 볼 때 혜택이 가장 좋은 카드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카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카드를 발급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가장 좋다. 그런데 저는 국민카드보다는 삼성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삼성카드가 브랜드 수수료도 좀 낮아요, 국민카드보다. 거기다가 해외 브랜드 수수료 안 내잖아요, 면제잖아요. 그리고 1% 무조건 적립해주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해외 구매 대행에서 가장 좋은 카드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카드 중에서는 삼성카드가 아닐까 해서 한 가지를 추천드리고, 그와 더불어 국민카드 한 가지 정도를 더 추천을 드린다. 신용카드 하나로 사용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 오늘 말씀드린 내용, 카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함축해가지고 카페에 글로 적어 놓을게요. 가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실 때, 그리고 해외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직구를 할 때도 유용한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아니면 나한테 되게 유용한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려면 PC로 접속을 하거나 모바일로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잖아요. 항상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바로 번역기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번역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번역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고까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는 건 영상이 길어지는 것 자체를 제가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길게 설명 안 드리고요. 최대한 알아보시기 편하시게 어떤 것들이 있다는 종류랑 간단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려면 PC로 접속을 하거나 모바일로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쉽도록 PC에서 번역을 할 수 있는 방법, 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는 방법, 그리고 모바일에서 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PC에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파고를 이용하는 방법, 네이버 파파고. 두 번째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구글 크롬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3가지 PC에서 번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파파고 화면이에요. 지금 왼쪽에 파파고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 파파고 화면에 들어오시면 입력창과 출력창, 이게 2가지 창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력창엔 지금 내가 번역할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오른쪽에 이것은 변환돼서 나오는 창이기 때문에 왼쪽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언어 감지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뭐 간체, 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라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말을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영어를 한번 쳐볼게요. 번역하기, 나는 소녀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번역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내가 텍스트를 복사해 올 수 있으면 그 텍스트를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고 번역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이거와 같은 폼으로 구글 번역기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언어 감지, 영어, 한국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굉장히 많은 나라가 선택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언어로. 자, 이곳에 똑같이 I am a boy를 넣고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보면 여긴 I am a boy, 나는 대부분 소녀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파파고 보시면 나는 소녀입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구글 번역기를 봤더니 저는 남자입니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여기서는 구글에서는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래쪽에 저는 남자입니다,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번역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 번역 개선하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소년이다 라는 걸 번역할 수 있는 두 가지 번역 방법을 봤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파파고랑 구글은 내가 어딘가 원하는 단어를 긁어와서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었을 때 그 내가 붙여넣은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서만 번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나는 만약에 아마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변환을 하고 싶다, 한국어로, 이렇게 하실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랑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마존을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을 했어요. 이 크롬 브라우저 상에 들어와 있는 아마존 사이트예요. 내려가서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이런 아이 내용들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크롬 브라우저는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위쪽에 요 페이지 번역하기 버튼과 아니면 페이지 상에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텍스트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요. 아래쪽도 싹 다 변환이 되었죠. 지금 보시면 변환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불과 비단 아마존만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기반 사이트에서는. 그렇다고 이미지에 글씨가 들어가 있으면 변환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웨일 브라우저가 있죠. 저 웨일 브라우저도 접속을 하나 해놨어요. 웨일 브라우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국기 모양 버튼이 있죠. 얘를 눌러가지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거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번역하는 방법이 있어요.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번역 누르면 얘도 마찬가지로 쫙 번역이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PC에서 어디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한국어로 변환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는 방법, 아니면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번역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언어를 번역을 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번역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텍스트를 긁어가지고 복사해서 그 원하는 텍스트만 번역하는 방법, 그거는 아까 네이버 파파고와 구글의 구글 번역기를 사용할 경우 두 가지를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 거 하나는 페이지 전체를 번역하고 싶을 경우, 페이지 전체를 번역하고 싶을 경우도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구글 크롬에서 번역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웨일 브라우저에서 전체 번역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바꿔보고 싶다, 내지는 문장을 바꿔보고 싶다, 이럴 경우는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 그리고 페이지 전체를 변환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쓰던 아니면 네이버에서 나온 웨일 브라우저를 쓰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 번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바일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파파고를 이용하는 방법, 구글 번역기 앱을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바일에서도 번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으로 번역하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번역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거 어플을 두 가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파파고 어플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글 번역기 어플을 받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건데요. 방법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핸드폰을 켜가지고 파파고 번역기를 실행을 했어요. 자, 파파고 번역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봤던 PC용 파파고랑 비슷해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언어를 변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을 영어로 놓고 오른쪽을 한국어로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I am a boy, 완료, 나는 소년입니다, 번역이 됐죠. 그리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반대를 바꾸셔가지고 여기다 쓰시면 돼요. 나는 소년입니다, I am a boy,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 있어요. 마이크 버튼, 이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음성으로 말을 하고 번역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아래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사진 찍어 가지고 번역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 속에 있는 텍스트를 번역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번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파고 어플을 받으시면 이 3가지 방법으로 총 모바일에서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방법이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구글 번역기를 한번 켜볼게요. 구글 번역기를 켜면 구글 번역기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언어를 오른쪽에 있는 언어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나는 소년입니다. 자, 영어로 I am a boy 변경이 됐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음성을 지원하고 필기를 지원하고 여기도 대화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할 수 있게 그것도 지원을 하고, 또 한 가지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물건 하나만 번역을 해 볼게요.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어를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 볼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눌러서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재밌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화면에 어떤 영어들을 비췄을 때 컴퓨터 화면 한번 비춰볼게요. 아까 제가 열어놨던 아마존 한번 비춰볼게요. 자, 아마존 사이트에 자,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자, 분명히 영어였다가 한글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요만큼만 넘어오면 분명히 왼쪽 영어죠? 영어였는데 한글로 바뀌어요. 여기도 영어가 한글로 바뀌고, 다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보여줘요. 그쵸? 순간순간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이 구글 번역기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정말 화면에 있는 웬만한 모든 글자 다 한국어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더 내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내지는 뭐 언어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중국 물건을 몇 년째 팔고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중국어 단어라는 건 정말 몇 단어 안 돼요. 뭐 인사하는 정도,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몇 가지 말 정도 외우는 것밖에 못하고요. 나머지는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이 번역기를 사용해 가지고 웬만한 의사소통을 다 하고 대화를 다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점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아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변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번역이 잘 안 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물건을 사고 구매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서 이 번역기만 사용해서 가지고 물건을 구매한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번역기를 한번 잘 사용을 해보시고 여기저기 적용을 해보시고 응용을 해보시면 이 번역기의 도움만으로도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언어를 가진 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구매하는 게 실제로 가능해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일부러 영상을 길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번역기를 실제로 내가 PC로 접속을 한번 해보시고 모바일용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보신 다음에 잘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번역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번역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번역기 활용 잘 하셔가지고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육 영상은 오랜만에 찍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찍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째예요. 오늘 총 3가지 사이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어플 많이 써가지고 예약을 하잖아요. 부킹닷컴, 아고다 이런 거. 그럼 이런 것들도 캐시백 사이트에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자, 교육 영상은 오랜만에 찍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찍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째예요. 3번째 지금 똑같은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한 번은 영상이 날아가고 한 번은 음성이 날아가고 이번에 3번째 찍는 영상이거든요. 이번 영상까지 날아가면 제가 되게 멘붕이 올 것 같아요.
하지만 날아가지 않을 걸 예상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캐시백 사이트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캐시백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캐시백 사이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웬만한 캐시백 사이트가 다 동일해요. 어떤 방식이냐? 일단 캐시백 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찾아요. 뭐 할인율이나 할인 쿠폰이 있다면 사이트를 접속을 하는 거예요. 상품을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캐시백 사이트에 캐시백이 쌓이는 구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캐시백 사이트를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사이트를 검색을 하고 사이트가 나오면 그 사이트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까지 하면 내가 이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이 캐시백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캐시백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았고, 그럼 어떤 캐시백 사이트들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큰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미스터 리베이츠, 탑 캐시백이라는 사이트예요. 이렇게 두 가지 사이트만 다 알고 계셔도 웬만한 상점들에 들어가서 상품을 다 구매하시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중소몰들, 그리고 작은 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사이트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캐시백 사이트들이 다른 게 더 존재를 해요. 그것 때문에 캐시백 사이트를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 사이트까지 해가지고 오늘 총 3가지 사이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링크 타고 들어가서 구매까지 하면 쌓인다는 거예요. 실제 뭐 사이트를 가입하는 방법, 뭐 페이팔을 연동하는 방법까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 부분들은 네이버를 찾아보시거나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 사이트를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사이트의 운영 방법 자체도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일단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사이트가 미스터 리베이츠라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탑 캐시백이라는 사이트예요. 캐시백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모두 검색창을 가지고 있어요. 검색창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스토어명을 검색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스터 리베이츠에도 오른쪽을 보시면 서치 스토어라는 부분이 있고 탑 캐시백 사이트를 봐도 서치 바이 스토어 네임이라는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영역이 있어요. 이런 검색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검색 영역에 내가 실제로 구매하고 싶은 브랜드를 치시면 돼요. 밑에 보면 뭐 지금 미스터 리베이츠 같은 경우는 나이키는 8% 캐시백을 해주고 뭐 아마존은 업투 8% 캐시백 이렇게 해주잖아요. 뭐 1%부터 8%까지 뭐 적립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적립률이 다 달라지니까 이건 실제로 누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이키는 나와 있으니 우리 뭐 흔히 알고 있는 언더아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언더아머 사이트를 쳐서 서치를 누르면 자, 기본적으로 언더아머 8% 캐시백을 해주죠. 나와 있죠. 8% 캐시백. 8% 캐시백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 밑에 쪽에 있는 게 쿠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캐시백 사이트에서 캐시백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캐시백도 받고 이런 할인되는 할인 쿠폰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얼마 이상 사면 얼마 할인해 준다더라. 여기 나이키도 한번 쳐볼까요? 나이키를 치면 자, 8% 캐시백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150불 이상 사면 떠있죠? 무료 배송해준다. 이런 실제 쿠폰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뭐 5%, 10% 이런 할인 쿠폰들도 붙기도 해요. 뭐 200불 이상 사면 뭐 20불 할인 이런 쿠폰들도 붙거든요. 그래서 캐시백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할인도 받고 캐시백 적립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이 나이키라는 기준으로는 할인 쿠폰은 안 붙어 있는데 프리시핑 쿠폰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샵 나우를 눌러가지고 이 샵에 들어가서 실제 구매를 하러 들어가면 150불 이상일 때 무배가 되고 8%를 적립을 해줘요. 그만큼 더 캐시백으로 적립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송도 무료로 하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나이키 운동화 제품을 나이키에서 구매 잘 안 하잖아요. 우린 대부분 풋나커 계열 막 이렇게 들어가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풋나커를 들어가서 서치를 해보면 자, 똑같이 8% 캐시백을 해주죠. 나이키랑 동일하게. 그런데 풋나커 사이트를 봤더니 75불 이상 되면 쇼핑을 무료로 해준대요. 한 100불 정도 하는 운동화를 나이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면 실제로 배송비를 내야 되는데 이 풋나커라는 사이트에서 동일한 운동화를 사겠다고 들어갔으면
100불에 대해서 무료 쇼핑을 해주는 거예요. 배송비가 무료가 되고 8% 캐시백 해주니까 8불을 캐시백으로 쌓아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똑같은 걸 우리가 탑 캐시백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탑 캐시백 사이트에 왔어요. 이곳에 나이키를 한번 쳐볼게요. 이곳에 지금 나이키 기본 캐시백은 6%예요. 밑에를 봤더니 좀 다르죠? 캐나다 나와 있어요. 탑 캐시백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미국 사이트도 캐시백이 되고 유럽 사이트, 뭐 캐나다 이런 쪽들도 캐시백이 돼요. 캐나다에 있는 나이키 사이트에서도 3% 캐시백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캐시백 사이트마다 캐시백 적립률이 전혀 달라요. 미스터리베이츠에서는 나이키를 쳤을 때 뭘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8% 캐시백을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탑 캐시백 갔더니 6%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언더아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언더아머를 검색했더니 언더아머는 10%를 적립해준대요. 캐나다는 5%를 적립해주고. 그러면 아까 미스터리베이츠는 얼마였죠? 미스터리베이츠는 8%죠. 그런데 탑 캐시백 왔더니 10%예요. 이런 식으로 캐시백 사이트마다도 실제 캐시백 적립률이 달라서 캐시백 사이트를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백 사이트 비교해 놓은 사이트들, 그런 비교된 사이트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캐시백 비교 치시면 이런 비교된 사이트들이 떠요. 뭐 캐시백 베스트.com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들어가서 쳐보는 거예요. 뭐 아마존 검색. 자, 떠있죠? 이베이츠 4%, 이베이츠라는 사이트는 4%, 미스터리베이츠 8%, 탑 캐시백 10%. 이게 업투라서 실질적으로 뭐 10%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마다 다르니까. 자, 아마존은 이렇고. 그럼 나이키. 자, 나이키 했더니 미스터리베이츠 8%, 탑 캐시백 6%.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지죠. 나이키 에이펙 하면 탑 캐시백만 3%, 나머지는 캐시백 없고. 자, 나이키 캐나다 다른 데 없고 탑 캐시백만 있죠. 언더아머를 치면 언더아머 탑 캐시백 10%, 미스터리베이츠 8%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시백률도 비교해가지고 어디 캐시백 사이트를 쓸 것이냐를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캐시백 사이트가 꼭 나이키, 언더아머 이런 물건을 사기 위한 사이트를 들어갈 때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냐고 하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트는 어떤 걸로도 쓸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사이트는 어떤 걸로도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호텔. 해외여행 가가지고 호텔 가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어플 많이 써가지고 예약을 하잖아요. 부킹닷컴, 아고다 이런 거. 그럼 이런 것들도 캐시백 사이트에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의문을 안 가지시는데 의문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외국에 있는 사이트들이 들어가 있을지 안 들어가 있을지. 그럼 한번 쳐보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자, 부킹닷컴. 그럼 부킹이죠, 부킹. 부킹 봤더니 탑 캐시백 들어가 6% 적립해준대요. 호텔도 적립해준대요. 부킹닷컴도. 자, 그러면 우리 또 뭐 쓰죠? 아고다. 아고다 6%. 아고다도 해준대요.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실제 해외에 우리 호텔 예약할 때 그냥 부킹닷컴 들어가서 예약하거나 아고다 들어가서 예약하는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00불, 200불 내면 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좀 싸게 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방을 싸게 묵는다. 근데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100불이면 6불, 200불이면 12불 이런 식으로 캐시백도 적립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아낄 수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팁으로 호텔 예약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웬만한 큰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캐시백 사이트에서 좀 잠깐 알아봤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린 게,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이버, 뭐 유튜브 이런 곳에. 그런데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서 영상 한번 남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캐시백 사이트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알려드리고,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해외여행 가서 호텔을 예약한다거나 할 때 그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캐시백 사이트다. 그래서 이 캐시백 사이트는 우리가 뭔가 외국에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눌러보자. 없어도, 실제 내가 눌렀는데 없어도 나오면 이득이잖아요. 나오면 얼마나 이득이에요. 실제 몇 프로라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구매대행 업자잖아요. 우린 구매대행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 이 캐시백 사이트들을 매일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매일 들어가서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를 막 쳐가지고 매일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사이트를 뭐 캐시백 적립률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쿠폰들이 나오는지 비교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캐시백 사이트에 아까 보셨다시피 할인 쿠폰들이 붙잖아요. 할인 쿠폰들이 붙는데 이 할인 쿠폰들이 붙는 약간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의 규칙이라는 게 뭐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어떤 사이트에 어떤 쿠폰들이 많이 나오더라, 뭐 월화에는 어떤 쿠폰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신나게 한번 누르면서 보다 보면 그거를 조금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도 하냐, 우리 구매 대행이 기본적으로 배송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기본적으로 한 열흘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안내할 때도 열흘, 2주 이상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안내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언더아머 운동화를 사야 돼요. 언더아머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이 운동화가 화요일날 주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 만약에 금요일날 뭐 15%, 20% 이런 쿠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 화요일날 물건을 안 사요. 금요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일부러 더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를 하는 거죠. 평소에 뭐 5% 할인 쿠폰이 붙었다면 금요일, 토요일 되면 뭐 10%, 20%짜리 할인 쿠폰들이 종종 뜨더라 라고 한다면 그날까지 기다렸다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차이를 두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받는 것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는 것도 한 2, 3일 차이가 나겠지만, 이게 10일이냐, 뭐 14일이냐, 12일이냐, 15일이냐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불만은 그거잖아요. 배송기간. 배송기간을 결국 우리가 못 지켜가지고, 이 배송기간이라는 게 우리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발목을 잡는데 이게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이점이 좀 있긴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보자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 사이트가 뭐 300불 이상 돼야 무료 배송을 해준다. 근데 내가 지금 주문받은 게 한 170불이야. 이럴 경우에 하나 더 주문받으면 두 개 한꺼번에 구매해서 300불 넘어가니까 배송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최대한 아껴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마진이잖아요. 우리 마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약간 사용들을 한다. 그래서 구매 대행이 늦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미국 구매 대행이 좀 늦어지는 이유 중에 어떤 것들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일부러 늦게 물건을 구매하기도 해서 늦게 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도 작게 보면 한 가지 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고요. 캐시백 사이트의 사용법은 네이버 내지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뭐 간단한 팁, 실제로 캐시백 사이트에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적립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도 적립이 되더라. 우리 호텔 적립되는 거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몇 프로라도. 근데 그 몇 프로가 뭐 1박 이럴 경우에는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조금 장기로 뭐 일주일, 2주 이렇게 가다 보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이게 뭐 하루에 50불 이러면 50불에 3% 해봐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열흘씩 가가지고 500불이 되는데 3%라고 하면 15불 이렇게 되면 커지잖아요. 15불이면 벌써 10,000원이 넘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소소하게라도 아껴서 여행까지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 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캐시백 사이트를 분석하다 보면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나오는 날짜들이나 이런 것도 좀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구매 대행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할인율이 높은 쿠폰이 나오는 게 언제쯤이더라, 이 브랜드는 언제쯤 그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조금 더 많이 할인받아서 그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내 마진이 커지는 이런 이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캐시백 사이트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우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에 대한 무료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6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는 목적이에요. 미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미국 구매 대행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상품을 찾는 거거든요. 실제 내가 판매할 상품을 찾는 걸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상품 좀 소싱할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줄 수 있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그냥 몇 가지 사이트들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 말았는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 주소를
쫙 모아가지고 제가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저도 컴퓨터에 즐겨찾기에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 리스트를 엑셀 파일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파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제가 운영하는 카페 무료 자료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셔가지고 그냥 가입만 하시면 뭐 별다른 절차 없이도 바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올려놓은 파일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아래 W 버튼 누르시면 지금 밑에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아놓은 사이트가 대략 주소가 한 200여 개 정도 돼요. 2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만 신나게 상품들을 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고, 그거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난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저런 걸 해봐야 되겠다를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또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기본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보고 겪어본 다음에 내 몸에 체득하는 게 가장 저는 오래 남고 내 걸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리스트 해봐야 한 200개밖에 안 돼요. 그 200개 사이트 들어가 보는 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들어가셔가지고 상품들 좀 보시고 내가 상품 보는 눈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매 대행이 어떤 거다라는 걸 들었고, 구매 대행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뭐 카드는 어떤 것들이 좋다, 캐시백 사이트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은 미국 구매 대행을 하실 때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을 제가 소싱 사이트를 무료로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준비하는 단계였던 거예요. 아, 구매 대행은 이런 거구나. 그럼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려면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게 결국은 배대지예요. 배대지. 이 배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배대지의 내용도 들어보시고 찾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배대지를 찾는 게 편하다, 어떤 식으로 배대지를 좀 선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좀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미국 구매 대행을 하는데 필요한 소싱 사이트 리스트, 이거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될 배대지에 대해서, 배대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실제로 구매 대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배대지거든요. 그래서 그 배대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잘 알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대지에 대해서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조사도 해보시고 찾아서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들을 보셨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아,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구매 대행 소싱 사이트는 꼭 한번 받아서 다 들어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상품에 대한 파손 우려예요.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이 파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우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이제 배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배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이런 애매한 곳이 바로 배대지라는 곳이에요. 이 배대지가 하는 역할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은 정확하지 않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좀 짚어가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배대지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대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배송 대행지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 실제 이렇게 배송을 대행해준다는 개념으로서 배대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배대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배대지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에 대한 이유까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가지고 왜 배대지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대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소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해요. 우리가 구매 대행이든 직구든 하기 위해서 해외 사이트들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찾고 실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 제품을 해당 사이트에서 이렇게 글로벌 쇼핑을 해주는 곳이라면 바로 우리 집으로 받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는 사이트들이 있고 글로벌 쇼핑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겠다 라고 했을 때 미국에 실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주소가 없죠. 그 주소를 대여해주는 곳이 바로 배대지예요. 이 배대지가 대신 주소를 빌려줘요.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이트에 가서 그 배대지 주소를 쇼핑 주소에 집어넣고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면 그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낼 때 배대지 주소로 물건을 보내줘요. 그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물건의 배대지로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배대지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배대지가 하는 역할이 생겨요. 배대지가 하는 역할 두 번째, 검수랑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검수랑 배송. 실제 내가 구매한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을 했을 때 내가 그 물건이 제대로 맞게 온 것인가, 색상은 맞나, 사이즈는 맞나, 옵션은 맞게 왔는가, 디자인은 동일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대지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요금을 받고 해주는 것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수량이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무료로 검수를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물건을 받아야 실제 물건을 받았을 때 이 물건이 잘못 왔네 라고 하는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상품의 파손 여부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상품을 내가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일단 그냥 보냈어요. 확인 안 하고 보냈는데 상자를 딱 열었더니 그 상자 안에 상품이 스크래치가 이렇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한 부분이 찌그러져 있다거나 깨져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배대지에서 한 번은 검수를 해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래야 현지에서 반품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유용한 것이지, 실제 그게 한국까지 와버렸을 때는 이걸 다시 반품하는 그 비용이나 반품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일단 시기적으로 상품이 한국으로 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상품을 내가 다시 미국까지 보내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반품 기준을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해외 상품들 같은 경우는 실제 반품들을 잘 안 받아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최대한 물건에 검수를 해서 상품에 하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한국으로 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배대지의 실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사이트, 다시 말해서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보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물건을 사오려면 뭐 글로벌 쇼핑을 지원해가지고 그냥 오던 배대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받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그냥 내가 쓰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판매하겠다고 사는 거잖아요. 남한테 판매를 하겠다고 사는 건데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는 곳에서 물건을 사버리면 생기는 문제점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상품 상자 안에 인보이스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실 수 있는데, 실제 인보이스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혀 있지만 그 상품을 실제 구매한 내가 결제한 가격까지도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상자를 열었더니 난 분명히 10만원을 주고 샀는데 이 상품을 실제 5만원 주고 결제해가지고 나한테 보낸 걸 알아버리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이건 클레임 요건도 분명히 될 거예요. 너무 과다한 수수료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클레임을 요건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 그 사람이 반품을 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단순 변신 반품을 하게 되면 반품 비용이 크게 나오니까 반품을 못 하게 되면 상품평을 막 악플을 남겨요. 악평을 남겨요. 악평을 남겨버리면 물건이 또 안 팔리겠죠?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배대지의 두 가지 요건 중에 두 번째가 검수였잖아요. 검수와 배송. 이 검수와 배송 중에 검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상품에 대한 파손 우려예요.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이 파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대지에서 최대한 물건의 하자를 걸러내서 한국으로 발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한국으로 배송되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실제 뭐 보상 체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글로벌 쇼핑으로 바로 와버릴 경우, 그럴 경우에는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걸을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중간에서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하자 상품들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글로벌 쇼핑을 해가지고 바로 오면 이 상품이나 옵션이나 뭐 색상, 사이즈 이런 것들이
맞게 갔는지 틀리게 갔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맞게 보냈다고 보내지만 실제로 잘못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해외 직구를 바로 글로벌 쇼핑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품이 잘못 와가지고 반품을 보낸다거나 그냥 물건을 다시 받고 반품해주고 환불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하는 시간은 낮 시간이지만 그쪽에서 일하는 시간 우리 밤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뭐 그들과의 대화에서 문제가 생겨서 반품이 막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안 되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실제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반품하는 거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시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안 돼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잘한 단점들이 있기는 한데 가장 크게 단점으로 지적된 것이 딱 두 가지. 인보이스가 들어있을 수 있다. 물론 인보이스도 빼고 보내주는 옵션들이 있어가지고 빼고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보이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검수를 할 수가 없다. 이 검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생각하고 유념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는 곳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보내시는 일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판매자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도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없이 가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땐 굉장히 골치 아파요. 실제 물건 받은 주소지로 리턴이 가는데 그 리턴을 우리 집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실제 고객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고객이 물건을 줘야 되는데 물건을 때 맞춰도 못 주고 이런 등등등 여러가지 사건들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글로벌 쇼핑을 지원하는 곳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실제로 구매 대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배대지일 수도 있어요. 상품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곳을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같은 곳을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거나 같은 곳의 상점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게 생각만큼 많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배대지를 써가지고 물건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다 보면 배대지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잘못 고르시면 자칫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최대한 잘 알아보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배대지들을 한번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배대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배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로 배대지를 찾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찾는 것들도 굉장히 쉽고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웬만한 배대지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사용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샥샥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영상 자체를 길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익숙하게 찾는 네이버 화면이죠. 여기서 미국 구매대행 배대지를 찾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미국 배대지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미국 배대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 미국 배대지 쭉 나와요. 뭐 파워링크 광고죠. 비즈 사이트도 광고예요. 이 웹사이트 영역에서 웹사이트 더보기를 누르시면 쭉 나와요. 지금 미국 배대지라고 검색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나와요. 이것을 돌아다니시면서 실제 비교도 해보시고 어디를 쓰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배대지를 선택하실 때도 어디를 쓰는 게 좋다 뭐 나한테 맞다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을 써보실 텐데 배대지를 써보실 때 그러면 실제로 배대지를 어떤 식으로 고르는 게 좋더라 어떤 배대지를 쓰는 게 좋더라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실제 배대지를 찾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먼저 찾는 방법에서 미국을 찾으시면 미국 배대지 치시면 되고요. 뭐 독일을 찾겠다고 하면 독일 배대지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쭉 나와요. 쭉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뭐 프랑스 또 나오죠. 그리고 뭐 우리 뭐 중국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요즘은 뭐 영국 이런 식으로 치면 배대지들이 쭉 사이트 영역에서 나와요. 이곳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배대지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 미국 배대지를 쫙 누르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배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서 뭐 협찬을 받았다거나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 저처럼 몇 명 안 되는 유튜버한테 배대지에서 저한테 광고를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라서 돈을 받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1도 받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 배대지라고 하면 가장 큰 곳이 그냥 몰테일이잖아요. 이거는 뭐 웬만한 분들 다 아시는 사이트라서 그냥 몰테일을 기준으로 그냥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몰테일을 사업자를 하면서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다른 곳을 썼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곳을 썼지 몰테일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전에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몰테일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몰테일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볼게요. 자, 몰테일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 뭐 이렇게 생겼대요.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일단 몰테일에서 지원하는 배대지의 위치는 미국 3곳, 독일 1곳, 일본 1곳, 중국 1곳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4개 나라가 되어 있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이렇게 이곳에서 모두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자, 그러면 몰테일 기준으로 뭐 회원가입을 했다 로그인 하셔가지고 배송 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대지 위치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실제 미국 지역에는 이곳에서 지금 3군데 지역이 있잖아요. 뭐 뉴저지도 있고 델라웨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빠른 곳, 가장 저렴한 곳은 뉴저지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뉴저지가 뭐 텍스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텍스가 없는 미국 델라웨어로 물건을 보내면 이곳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을 취합해서 뉴저지를 보내요. 뉴저지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 뭐 1불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들을 추가로 내는 게 텍스를 내는 것보다 적다라고 할 경우에는 델라웨어로 시키시고 텍스를 내는 게 낫다라고 하실 경우는 뉴저지로 시키시고 하는데 텍스가 없는 대신에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의 좀 차이가 발생을 해요. 배송하는 길 차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뭐 뉴저지를 선택했다 라는 가정하에서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품 정보 입력.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에요. 보시면 상품 정보 입력란 해가지고 첫 번째 주문 번호. 실제 내가 어디 사이트에 주문했다고 할 경우 그 사이트에 실제 주문한 주문서에 주문 오더 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 오더 넘버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더 넘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그럼 적어주시고 쇼핑몰 URL 뭐 내가 특별하게 요 리스트에 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시고 없으면 직접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나이키닷컴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고 쭉 내려가면 자 상품을 등록하는 곳이 나와요.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상품 뭐 3개가 4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삭제를 다 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밖에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만 등록하시면 돼요. 물건 하나만 주문하셨다면 자 이곳에서 이미지 등록을 하겠죠. 그 상품의 이미지 해당 URL을 가져오셔서 등록하셔도 되고 파일로만 첨부하셔도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다 이런 상품 등록해주고 자 상품명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뭐 이런 쿠션이라고 할 경우에는 뭐 소파 쿠션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주는 거예요. 소파 쿠션 영어로. 그 다음에 뭐 브랜드가 있었다. 이게 뭐 브랜드가 코지하우스였다. 적어주시고 품목. 자 품목을 쭉 보면 목록 통관이죠. 이 제품들은 목록 통관이에요. 목록 통관에서 침구용품 그죠? 가구 침구용품 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얼마였는지 뭐 30불이었으면 30불 수량은 몇 개인지 1개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정보 같은 경우는 트래킹 넘버는 현지에서 실제 물건을 보내줘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세금은 없었다. 현재 배송비가 5불이었다. 할인받은 금액 없다. 라고 총 35불이 들었다. 이제 실제 나중에 만약 이 상품에 관보가세를 낸다는 그 비용 자체가 200불이잖아요. 그 200불 기준이 여기에서 200불 넘어가 버리면 관보가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구매 비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거를 막 금액이 200불 넘는데 일부러 막 할인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운 금액 적으시면 나중에 이제 관보가세 떠들어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100% 확실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게 뭐 신발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거 이제 뭐 박스 제거 이런 옵션인데 신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이것들 뺀다. 우리가 있을 경우는 뭐 태그를 뗀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 그리고 좀 전에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PC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게 맞을 때 또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뭐 입고 담당자 요청 메시지 포장 꼼꼼하게 신경 써주세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령인 정보 입력 다음 단계 가면 자 수령인 정보 입력을 누르면
실제 이제 받는 사람에 대한 내역을 적는 거예요. 여기서 간혹 자꾸 이제 사업자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구분을 사업자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 받는 사람 이름을 적어야 돼요. 만약에 이 제품을 뭐 홍길동이가 주문했다 그러면 홍길동 쓰시고, 그 사람 개인 통화 고유번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락처 010-1234-5678, 주소 뭐 이렇게 해서 선택, 그 다음에 배송 메시지가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말고, 그 다음에 이 자동 결제 적용,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자동 결제를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상품이 와가지고 온 게 확인이 되면 결제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가지고 보낸다는 얘기인데, 자동 결제를 해버리면 우리는 상품 자체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결제를 바로 해가지고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자동 결제 미적용 한 다음에 대행 신청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맞냐? 맞다 라고 하면 신청서가 접수가 됐죠. 신청서 접수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신청서 작성이 한 건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물건이 실제로 현지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현지 사이트에서 실제 물건을 출발시켰다라고 하면 트래킹 넘버가 나올 거예요. 이 트래킹 넘버를 받으셔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가정을 하면, 출발을 하면 트래킹 넘버가 나와요. 내가 실제 물건 구매한 사이트에서. 그러면 그 트래킹 넘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신청서를 수정을 하셔서, 실제 우리가 아까 트래킹 넘버라는 비우고 넘어가잖아요. 이곳에다가 트래킹 넘버를 써주는 거예요. 써주고 다시 하단에 내려가서 신청 완료, 확인 눌러주면 이게 이제 신청서가 작성이 된 거죠. 이러면 이제 현지에서 물건이 배달이 도착했을 때 이 상품을 까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해서 배송비를 결제해라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하겠죠. 결제를 하면 이제 한국으로 항공 배송이 되는 거예요. 항공 배송이 되면 실제 한국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도착한 물건이 세관에서 통관을 해서 택배사에 인계되면 택배사에서 우리한테 이제 가져다 주는 거죠.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을 하실 때 배대지를 사용하시는 건데, 배대지를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입력하고 배대지라고 치면 나와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나오는 결과에서 마음에 드는 거 비교해 보셔가지고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신청서 양식이 지금 보신 거랑 비슷해요. 특별하게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곳에 들어가더니 양식이 조금 다르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배대지 연락하셔가지고 이 부분 나 모르겠다고 하면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그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배대지를 우리가 고를 때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는지, 어떤 배대지는 피해야 되는지, 내지는 어떤 게 좀 유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보시고 배대지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9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이제 배대지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배대지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막상 선택을 하려고 하니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용을 해봤더니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중에서는 비싸다,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여러가지 등등의 것들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배대지를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배대지를 막 추천해드리질 않아요. 추천해드리지 않는 게, 자칫 배대지를 추천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뭔가 이렇게 광고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 배대지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어디를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배대지를 고를 때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거를 바탕으로 배대지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배대지를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가지고 어디를 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4가지는 적어도 꼭 한 번쯤은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4가지를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배대지를 선택하는 요령 첫 번째는 업체와의 컨택이 용이한가예요. 이 부분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배송 서비스나 가격 이런 게 아니라 왜 업체와의 컨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실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배대지랑 연락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잠깐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물건이 실제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세관에 들어가서 세관에 잡힌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 뒤로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 이게 계속 잡혀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게 바로 배대지예요. 쉽게 연락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세관에 연락을 해서 실제 그 제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세관 연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관 자체가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이 힘들어서 우리가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배대지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품이 배대지에 도착을 했는데 배대지 입고가 안 잡힌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입고가 안 잡힌다, 배대지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대지에 비용을 지불을 했어요. 출고를 시켜달라고 결제를 해서 출고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고객이 물건을 취소하겠대요. 그러면 현지에서 취소해가지고 보내는 게 낫잖아요. 그러려면 배대지에 빠르게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연락이 안 된다?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대지 실제 업체와 연락이 되게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는가가 굉장히 배대지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이 생겼을 때 실제로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배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락이 꼭 잘 되는 배대지를 쓰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배대지를 선택하는 요령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업 시작을 언제 처음 했는가. 미국, 유럽, 뭐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대지가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실제 10년 막 넘게 운영하는 배대지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대지들이 실제로 신규 업체들도 생기고, 신규 업체들이 뭐 무너지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반복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자리를 꽉 잡고 있는 배대지들이 있다 그러면 신생 업체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할까요?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가격 경쟁, 가격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가격 경쟁을 무기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실제 가격 경쟁 해가지고 시장에 파일을 나눠 먹겠다고 들어온 배대지들이 정말 운영을 잘 해가지고 커나가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대표가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장사 못하겠다, 그냥 이대로 접을래, 그러다 접어버리면 우리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 주문한 물건이 그 배대지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착을 해가지고 한국을 출발해야 되는 물건이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케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는 업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던 경험들도 있고 경우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또 신생업체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생업체들은 뭔가 물량이 갑자기 딱 늘어났을 때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못해서 원래 하루면 뭐 입고가 잡혀가지고 결제까지 가야 되는데 이 양을 다 못 채우니까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리고 해서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고객에게 보내야 될 물건이 실제 배대지에서 며칠씩 딜레이가 돼버리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배대지를 선택하시는 요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사업자가 생긴 게 정확히 언젠가, 뭐 1, 2년 됐나 아니면 몇 개월밖에 안 됐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서비스 수수료가 어떠한가예요. 드디어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너무 저렴한 것들을 막 사용하시다 보면 실제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3,000원 남기는 물건 팔 때랑 3만원 남기는 물건 팔 때랑 어떤 쪽을 서비스를 더 잘해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3,000원 남는 물건보다 3만원 남는 물건을 훨씬 더 CS를 잘해줄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잘해줄 것이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생업체들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을 자꾸 낮추다 보면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옵션들 가지고 되게 장난치는 업체들도 많아요. 박스 포장하면 얼마 추가, 합배송하면 추가, 나눔 배송하면 추가, 이런 등등등 추가 금액들을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나눠놔가지고 실제 보이는 가격은 저렴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저런 서비스를 붙이다 보면 굉장히 비싸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해주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 비용들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배대지를 쫙 나열해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엑셀 시트 정리하셔가지고 비교군 두시고 딱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쪽이 가장 나은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도 서비스에 대한 종류나 가격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는 조금 중요한 축에 속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본적인 보상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 보상 조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대지들이 실제 보험을 들어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들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실제 운송 중에 파손이 난다던가 실제 현재는 멀쩡했는데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딱 열었더니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업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 배송이라는 게 실제 우리가 배대지에 물건을 보내가지고 배대지가 바로 한국으로 보내주는 것 같지만 배대지로 물건을 보내면 이 배대지에서 포워딩 업체라고 한국으로 이제 뭐 항공이든 뭐 선박이든 이런 물류를 보내는 업체한테 그 패키징된 물건을 보내면 내지는 업체에서 가져가면 그 물건을 컨테이너에 실턴, 항공에 실턴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세관에서 통관을 한 다음에 택배사에서 가져가죠. 뭐 CJ 대한통운이면 CJ 대한통운, 우체국이면 우체국 택배 이런 데서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서 배달을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배대지는 정말 까가지고 물건 보고 확인해가지고 닫아가지고 포워딩 업체한테 넘기면 그 업체에서 실어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 온 걸 택배사가 가져가서 고객한테 준단 말이에요. 실제 배대지랑 고객 사이에는 두 단계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워딩 업체가 들어가고 실제 국내 배송하는 물류 업체가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이곳에서 물건이 운송 중에 파손이 됐는지 포워딩 업체 측에서 한국으로 올 때 파손이 됐는지 내지는 한국에서 배송 중에 파손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대지 입장에서는 이쪽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쪽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아 이건 배상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업체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실제 보상 조항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 어떤 것들은 보상을 해주는가에 대해서도 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배대지를 고를 때 뭐 이것들 말고도 다른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실제 이제 배대지를 사용해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토대로 다른 배대지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배대지를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물건들을 막 미리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 생긴 업체들은 또 테스트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내가 쓸 배대지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는데 그 네 가지 이외에도 물건을 실제 배송을 보내보기도 하고 뭐 CS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배대지를 선정해서 아 여기는 써도 되겠다 라는 걸 골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골라서 배대지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구매 대행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실수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내가 물건을 잘못 주문했다던가 색상을 잘못 주문했다, 사이즈를 잘못 주문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책임을 지면 되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배대지 측의 실수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실제 그 구매자는 물건을 나한테 산 거지 배대지한테 물건을 산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클레임은 내가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배대지를 최대한 잘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내 개인적인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배대지를 골라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업체와 컨택이 용이한가 이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사업 시작일이 언젠가를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서비스의 종류와 수수료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네 번째, 보상 조항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실제 배대지를 잘 고르시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배대지에 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는 실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내는지, 뭐 스토어를 가입하고 통신 판매 신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난관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실 때
업태, 업종 이런 걸 뭘로 해야 되는 것이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어떤 업종, 어떤 업태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수료를 먹고 산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야말로 서비스업이란 얘기예요. 서비스업으로 실제 A라는 상품을 사가지고 전달해주는 서비스, 이런 중개만 하는 업인 거예요,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시려고 실제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청을 해도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품 중개업을 하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품 중개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 중개업하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상품 중개업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물건을 판매한 금액,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실제 제품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남겨진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짜리 물건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상품 중개업으로 가면 이 10만원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세금을 내요. 물론 이제 상품을 산 거에 대해서 뭐 증빙 처리를 해가지고 실제 물품 가액을 빼긴 하겠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0만원짜리를 팔았어도 내가 남긴 금액이 2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 2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이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실 때 물론 뭐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총 2가지 코드를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업이에요. 이거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업종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업종 코드는 해외 구매 대행 업종 코드가 749609번 749609번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라고 하면, 업태 같은 경우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목은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하신다는 거에서 보자 그러면 실제 업종 코드를 집어 넣으시면 분류가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하셔야 되고요. 종목을 해외 구매 대행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꼭 업태는 서비스업, 업종은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두 번째가 전자상거래를 넣으시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코드는 무엇이냐? 전자상거래 코드는 525101번이에요.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상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2가지를 사업자 등록에 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간혹 세무서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추천해 준다거나 다른 걸로 등록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등록하시면 안 되고요. 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2가지를 꼭 생각하셔가지고 이 2가지를 신청을 하시는데, 혹 그쪽에서 다른 걸 진짜 권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영상을 보여주신다거나 내지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을 설명해 주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2가지 코드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종목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스토어팜을 가입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는 기준 하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가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통신 판매 신고증을 신청하셔가지고 발급을 받은 다음에 스토어에 제출을 하면 승인이 떨어진 거죠. 스토어 가입 승인이.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실제 셀러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는 건데, 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는 단계부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 한번 남기게 됐고요. 이걸 보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실 때 2가지 코드 넣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걸 하신 다음에는 바로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스토어를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무료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11번째 시간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통신 판매 신고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순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순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스토어를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어를 가입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통신 판매 신고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신 다음에 통신 판매 신고증을 신청하시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 다음에 은행을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개설한 후에 구매안전 확인증이라 그러죠. 구매안전 확인증을 받아서 통신 판매 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구매안전 확인증이 없으면 통신 판매 신고증을 발급을 해주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순서를 헷갈려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통장을 만든 다음에 구매안전 확인증을 받아서 통신 판매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서류를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해요. 물론 서류가 다 없어서 승인 처리가 되진 않겠지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입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고 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 확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 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내가 사업자 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구매안전 확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구매안전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통신 판매를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원래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통신 판매 신고증을 신청하는 사이에 우리가 은행을 가가지고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 개설하면서 에스크로를 만들어가지고 출력을 받아와서 통신 판매 신고증을 만드셨어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중간에 은행에 가는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은행에 가는 부분이 빠지고 실제 사업자 등록증만 신청을 하시고 스토어를 가입한 다음에 그냥 스토어에서 구매안전 확인증을 받아서 통신 판매 신고하실 때 제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통신 판매 신고증을 내가 실제 받았을 때, 발부받았을 때 그 서류를 다시 네이버에 제출을 하면 스토어 승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복잡한 단계 하나가 사라졌죠. 실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도 많이 있고 해서 은행에서 통장을 잘 안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 한 달인가 사이에 통장을 만드는 이력이 있으면 새로 통장을 안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통장을 설사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같은 걸 첨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해야만 이체나 이런 한도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한도 있는 통장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불편하니까. 실제 그리고 초반에 운영을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 있는 대표자 명하고 동일한 그냥 개인 통장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스토어를 가입하고 구매 안전 확인증을 받아서 통신 판매를 신고하시면 된다.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스토어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화면에 들어왔어요. 네이버 화면에 들어왔는데, 네이버 화면에서 검색창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 중간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사이트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자, 화면에서 판매자 가입하기 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매자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판매자 유형을 선택할 때 개인이 있고 사업자가 있고 해외 사업자가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사업자,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신다거나 해외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해외 사업자 선택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사업자로 가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사업자 판매자 가입 팁 해가지고 옆에 보면 사업자로 온라인 판매가 처음이라면 해가지고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눌러보시면 자, 사업자 판매자 가입 팁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기본 양식이 스토어에 있는 거예요. 그 이 양식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미 발급을 받았죠. 그럼 이제 2번 가입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가입 신청 양식은 제가 좀 이따 화면에서 보여드리면서 따라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면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받기, 이것도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받고 나서 통신 판매를 실제 신고하시고 신고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 승인이 된다라는 양식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순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가입 신청 2번 요 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3번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번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시면 3번에서 출력 받으셔가지고 통신 판매 신고하러
구청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창을 닫고 실제 가입 화면을 한번 따라가면서 보죠. 자,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요. 여기에 본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고 다음을 누르면 자, 어떤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겠냐는 얘기가 나와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네이버 톡톡 예약 알림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간편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메일로 가입하지 마시고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라는 거니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하고 나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 정보 입력,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이 칸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해놓고 인증번호 받기, 다음, 자,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하기. 네이버 쇼핑 연동을 하셔야 되고요. 톡톡 연동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광고 대행사는 선택란인데 실제 광고 대행사는 우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택 없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네이버에 로그인한 아이디로 톡톡을 연결하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누르면 약관에 동의를 하래요. 이 약관 동의는 대부분 다 동의해야 되거든요. 동의 안 하면 넘어가진 않기 때문에 다 동의하시고 다음, 그러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자, 그럼 또 다음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상호를 정하래요. 상호. 그럼 저는 제노샵이라고 해볼게요. 제노샵. 사업자 구분, 가인 사업자. 자, 쭉 내려가서 대표자명, 뭐 휴대전화 본인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 양식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소 입력해 주시고, 업태는 서비스, 업종은 해외 구매 대행, 통신 판매 신고 미신고죠. 구매 안전 서비스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미신고 유형은 신고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러면 스토어 이름을 입력하래요. 자, 스토어 이름, 일하며 요양한 CEO, 스토어 URL은 워크 CEO. 재밌네요. 자, 소개글은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샵입니다. 라고 하고 전화번호 놔두시고 다음 누르세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할 카테고리를 하나 좀 선정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패션 자파 해볼까요? 판매 권한 신청. 이거 해외 상품은 판매 권한 신청을 하시는데 판매 권한 신청하신 다음에 해외 상품 판매를 누르셔야 돼요. 이거는 추후에도 가능한데 미리 해놓으시면 편하니까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선택을 하시고 이용약관 확인. 자, 배송 유형, 택배, 수입 형태, 정식이든 병행이든 크게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정식으로 수입, 그 다음에 상품 출고지, 이 부분은 나중에 변경을 하셔야 돼요. 출고지 부분을 해외로 넣으셔야 실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마크가 기입이 되거든요. 국내 사업장 주소와 동일로 해놓으시고, 실제 정산대금 입금 계좌 같은 경우는 본인 계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담당자 정보, 여기서 이메일 인증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인증 누르시면 이제 이메일로 인증번호 가거든요. 인증번호 가면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누르면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넣어라, 통장 4번 넣어라, 신고증 4번 넣어라 라고 하는데, 그냥 신청 완료 누르시면, 자, 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 라고 되어 있고 심사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냥 닫기 누르시고요. 그 왼쪽에 정보 보면 상품관리, 스토어관리, 판매자 정보, 공지사항 나와 있어요. 여기서 판매자 정보 누르시고 첫 번째 판매자 정보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실제 눌러가지고 이거 출력 버튼 눌러가지고 출력 받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구청에 가서 통신 판매 신고증을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고증 받으신 다음에 나머지 서류들 다 제출하시면
스토어가 가입이 끝나게 됩니다.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가입은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화면에서 보셨죠? 이제 스토어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실제 구매안전 확인증 받아가지고 통신 판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대로 하시면 스토어 가입은 끝나는 거예요. 스토어 가입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과정만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스토어 가입을 하셨으니까 통신 판매 신고증 받아가지고 제출만 하시면 이제 정말 어엿한 판매자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사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들,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요. 영상들 계속 쭉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